자, 옷장 디펜스입니다. 방어적인 전략 제시를 하기 위해서 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뻔한 거 또 다루기는 뭐 트럼프 관세, 조선 방산은 오늘 뭐 하루 종일 또 방산 그러겠네. 뭐를 해야 될까?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 싶긴 한데.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든지 뭐 엔비디아 반도체 사실 우리는 또 직접 연관성이 있잖아요. 오늘은 뭐 움직이는 시세가 그쪽 뭐 에어로나 뭐 방산이니까 그걸 또 막 하기에는 좀 식상한 것 같고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자 하는데 두 분이 동일하시면 글로 가고 동의 안 하고 그냥 방산으로 가겠다면 방산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뭐 선택은 알아서들. 저는 이제 방산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시장이 이제 관세에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나 뭐 TSMC 본다 하더라도 뭐 악재가 나온 상황이 아닌데 어찌 보면은 어떤 관세라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광범위한 범주 네. 내에서. 그러니까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어떤 업황은 변함없고 역시나 이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그게 변동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차트만 보고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변동을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무서워서 그냥 뭐 업황이 다 좋은 종목인데 불구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나중에 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뭐 여파, 힘 이런 부분이 얼마나 큰 건지 아니면 뭐 금방 지나갈 일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말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관세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최현덕 매니저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산업을 본다면 산업의 본질에 주목을 해야지 네. 외부에 파생된 거에 주목을 하는 거는 이 시선의 판단에 뭐 하여튼 굵은 줄기에서는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게 조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시세 굴곡이 좀 있었고 실적 전망 하향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KPX 우리가 뭐 미국의 마가라는 빅테크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명호들이 참 어려워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그 계속 성장형 모델을 제시했던 게 이익이 나면은 재투자하고 막 이런 게 선순환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캐펙스 이렇게 하는데 엔비디아가 진짜로 캐펙스를 줄일 거냐?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M7이 캐펙스를 줄일 거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본질을 잡고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제가 뭐 국제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관세 문제든 엔비디아 문제든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민주당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경찰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힘이 아니라 전체 그 동맹의 힘에 좀 기대서 같이 가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메리카 말고 관심 없는데? 라고 하고 있고 아메리카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 뭐로 선택되고 있습니까? 아래로는 파나마 운하 내 거, 그다음에 위로는 그린란드도 내 거. 히토류 다 내 거. 그렇죠. 그러니까 히토류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는 더 중요한 내 포인트라고 거라는 보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국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 히토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결국은 미국도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의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쪽 바다가 중요한 건데 기존에는 뭐 5함대, 7함대 다 나가서 전 세계를 다 지켰던 걸 결국은 불러서 미국을 지키는 그런 영역으로 가게 되면 양쪽 배가 다닐 수 있는 파나마 운하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북쪽에서 러시아가 넘어올 수 있는 그 북극 항로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린란드하고 지금 파나마 운하는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지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얘기가 관세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이미 북미 협정에 묶여 있는데 그렇게 때릴까? 캐나다는 북극 항로를 관련돼서 지금 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에 마약 원료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800까지는 관세를 면해주고 있는 것 때문에 테무하고 시인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용 안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네. 배대지로 멕시코로 받아서 그걸 다시 미국으로 올리는 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멕시코 보고 막으라고 하는데 멕시코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들어오고 있는 중국의 그런 물건들을 막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멕시코 보고는 중국 막아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캐나다 보고는 북극 항로를 여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요 영역 외에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알아서 해라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 관세까지도 모두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중국 쪽으로 AI의 칩이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지금 뭐 140조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는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 관점은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올해 내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이 나타날 것이고 그 도전에 과연 엔비디아가 이런 정책적인 흐름에 가고 있는 건데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개별 기업에 있다? 전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바로 여기서 파급되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올라오고 캐펙스가 어떻게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 문제는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뭐 결국에는 관세의 이 나비 효과는 상계 관세 그러면 또 제품 가격의 상승, 비용의 상승 여러 가지를 도모하면서 물론 이게 경제의 성장과 같이 된다면은 뭐 지극한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경제의 성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지향점 하나의 타겟팅도 중국으로 지금 뭐 미수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품 들어가다 뭐 걸렸다면서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또 중국이 상계 관세를 매기고 또 수출 제한이 걸리고 이게 악순환의 도미노로 뭐 하나의 그 시발점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막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보통. 어디까지가 현실화될지. 그러니까 정말 이 뭐 한두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관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상의 실마리가 좀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는 거고 협상 안 한대잖아요, 아침에.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의 실마리 본 게 뭐냐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SNS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국경의 횡단 수준이 사상 최저를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 원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표현인데 일단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말로는 어쨌든 지금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관세부가 시작이 될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부이 서명을 해서 10%에서 20%된 거거든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캐나다, 멕시코일 것 같은데 일단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그 상무장관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네. 관세율 조율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시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강한 상태로 중국 지금 2배로 늘어났고 캐나다, 멕시코도 오늘 저녁부터 부과되겠지만은 만약에 국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관세가 살짝 내려온 수준에서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시장은 상당히 환호할 수 있겠죠. 뭐 사실상 지금 현행대로 가도 그거를 반영한 가격 시장이잖아요, 지금. 뭐 그러면 아니 더 빠질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되면은 더 조금 네.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은 이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인식을 해오면서 작년에 많이 인식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상태로 봤기 때문에 네. 협상용으로 인식해서 최근에 좀 올라오다 좀 제한적으로 빠진 거였거든요. 봤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진짜 관세부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본다면은 아마 당분간은 상당히 힘들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기대를 트럼프가 이제 뭐 지금 이 이 국경 횡단이 줄어들어서 뭐 그런 좋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관세부가 되고 중국과 협상도 안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 올리는 그 행정명령 서명 나오고 나서 이제 입장 나왔거든요. 네. 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아마 구체적인 게 나올 텐데 지금 중국이 양해가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서 어떤 트럼프 정책에 좀 순응하는 그런 식의 멘트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물 밑에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물 위에서는 강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가 살짝 좀 절충된 선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아마 역시 그때 또 역시 그 어떤 관세를 좀 협상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시장의 반등에 실마리 될 텐데 만약에 우리 장 끝나고 오늘 저녁 유럽 시장 시작할 때요. 네. 캐나다, 멕시코 관세가 그대로 이제 또 행정면에 서명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보복 관세 해야 한다라고 82%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같이 그러면- 해야 된다. 우리도. 네,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캐나다 총리 입장에서도 국민 뜻이 그러하니 네. 강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캐나다 멕시코가 그나마 좀 관세 협상해서 쉬운 줄 알았던 건데 캐나다 멕시코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지금 이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날 것 같고 이번 주 안에 뭔가 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뭐 지금 트럼프도 모르고 신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다만 너무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오히려 지금 관세 때문에 이제 이 무풍지대에 있는 뭐 방산이라든가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이 관세 무풍지대라고는 하지만은 관세 시행된다고 해서 빠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이오까지도 그쪽에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무풍지대는 아니죠. 사실 건들고자 한다면은 뭐 미국산 무기의 경쟁국인 우리나라가 뭐 고와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차피 미국 기술을 또 공용해서 사용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라는 개념이 하여튼 좀 복잡다단한데 자 일단 또 봅시다. 그러면은 캐나다는 트럼프 관세 발효 시 25% 보복 관세. 네. 이게 상호 호혜죠. 그러니까 때리면 맞은 만큼 해주게 돼 있다는 게 이게 뭐 국가 간의 그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뭐 차분하게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뭐 흥분해서 지켜보진 않죠. 대부분 뭐 차분하게 보긴 하는데 자, 또 하나의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은 자기의 수출을 더 늘리고자 하는 에너지 LNG 가격이 오늘 아침에도 올랐네. 예. LNG 천연가스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게 조선주? 네, 이쪽에 대해서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뭐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근데 이것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 물가 상승 요인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LNG를 쓰려고 했던 것은 미국 쪽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뜬금없이 고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진나라가 통일할 때 네. 나머지 6개국이 진나라가 넘어가니까 이제 모여서 연합전략 쓰다가 그게 실패하면서 결국 각계격파로 다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관세 이 흐름이 확대되게 되면 결국은 유럽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맞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엔 관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맞대응을 한다면 미국도 무조건 파고를 높여서 계속 에스컬레이트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데 뭐 어느 나라는 뭐 받아들이고 어느 나라는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각계의 흐름으로 가면 네. 천조국을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건 긴급 이후 정상회의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과연 미국과 많이 거래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치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중국도 이번 양회에서 어떤 결과물을 끌어내서 정협보다는 전인대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전인대에서 과연 뭐 미국의 저 압력에 우리 굴하지 않고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는 오늘 움직이는 것처럼 뭐 방산, 조선 등 일정 부분에 좀 관세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은 있으나 뭐 두 분의 얘기대로 만약에 압력이 높아지면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네.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과 EU라고 하는 미국과 가장 많은 거래액을 갖고 있는 이 두 지역에서 과연 어떤 대응을 해주느냐가 분기점으로 보이고 그러면 저도 리스크의 정점은 아마 이번 주 말 정도가 정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양회가 오늘 시작되는데 사실 양회의 포인트가 대미 뭐 보복 전략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 뷰를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게 포인트일 정재훈 씨가 텐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외부의 파고가 이렇게 넘어와도 우리가 뭐 소비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뭘 한다 이런 기대감들이 오히려 중국 주식 시장에 뭐 반영이 되고 또 renminbi 위안화에 반영이 되고 우리한테는 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이 있을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와서 경제는 좀 괜찮아졌구나라고 해서 좀 올라가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미국의 관세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미국 관세의 어떤 직접적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좀 시원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 중국의 반응에 오늘 나왔던 부분이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화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한쪽에서는 어떤 뭐 대화의 뜻을 밝히고 있고 협상할 수 있다,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치킨 게임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 둘 다 사실 뭐 그냥 무작정 갈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어느 한쪽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물 위에서는 강대 강으로 가고 있지만은 결국 지난번에도 고위급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역시 이 물 밑에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책을 찾아낼 것이고 그런 부분 저는 그런 부분 이번 주에 나올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지금 뉴스만 보면은 관세 두 배를 올렸고요. 오늘 저녁에 캐나다 미식 관세 시작하고요. 지금 프랑스도 뭐 가만 안 있겠다고 하고 어쨌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흥분해서 파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한 달 또는 두 달 뒤를 본다고 한다면은 국내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거고 특히나 진짜 미국과 3월 달에 중국이 우리 네, 3월 국내 달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네. 그다음에 이제 관세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섹터가 못 가고 있고 진짜 관세 무풍지를 불리는 그런 종목들만 강한 모습인데 이게 풀릴 수 있는 어떤 실마리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좀 환호할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은 관세는 네. 미국이 관세 이거 받아갖고 부자 되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어떤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어떤 그 뭐 마약이라든가 어떤 미국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협상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결국 시장도 인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 쪽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 조선이나 방산 뭐 바이오 이쪽을 사고 있다 보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나스닥 빠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쪽에 매도 나오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바이오나 이쪽은 사고 있기 때문에 큰 매도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전 저점이 끝났을 때는 분명히 관세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강한 종목들이 그런 관세 협상된다고 해서 못 가냐? 그건 아니죠. 이 조선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지금 어떤 그 해군을 강화시키는 정책들, LNG를 판매하기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유럽을 안 지켜준다고 하니까는 유럽은 방위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단기적이 아니라 계속 이번 연도 제가 볼 때 뭐 2, 3년 동안은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좀 큰 그림으로 어떤 메가 트렌드로 본다면은 아마 계속해서 좀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과거에 이제 회기 분석 뭐 통계적으로 쭉 했을 때 결국에는 쾅거리면 또 올라오고 쾅거리면 올라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고 쿵거림에 대해서 사실 볼 때 당시에는 막 와 큰일 났다. 금요일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와, 월요일날 또 월요일에는 월요일 휴일이었고 화요일날 개장하면은 또 반대 매매 쏟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했는데 실제만 문을 열었는데 그래도 좀 평온하고 조용한 거 보면은 그런 재료들 시장은 항상 재료들을 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싱해서 녹이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고 우리가 미래 넥스트 스텝을 안 밟을 수 없잖아요. 오후장을 봐야 되고 내일도 봐야 되니까. 특히 이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하는 IT의 그 큰 이벤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거의 오늘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쇼라고도 하는데 막 로봇, 뭐 모바일, 통신, 우리 통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본다면 오늘은 방산이지만 내일도 방산일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은 뭘까? 오후는 조금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지금 뭐 조선방산 그다음에 엔터 이게 뭐 연초부터 수익률 기준으로 대장주라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좋은 가격에 샀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비싼 가격에도 급등하는 구간에서 또 계속 쫓아가야 되느냐 정도가 핵심일 텐데 그건 이제 최악의 전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인 건 맞고
없다면 사야 되는데 오늘처럼 급등하는 구간보단 차라리 주도주라면 급락하는 구간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만약에 관세와 관련된 해빙 모드가 생기자마자 뭐가 제일 많이 올라갈까? 당연히 낙폭과대주들이 초반에 반등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적으로 인해서 눌렸던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접근해 본다면 저도 월드모바일 콩그레스가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술주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올해 한없이 나빠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를 만약에 안 하면 엔비디아는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과연 나머지 기업들 그다음에 핵심 부품 기업들이 정말로 나빠지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국의 M7의 캐펙스만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올해 AI 강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리바바나 뭐 이런 쪽에서 캐펙스를 대고 강화하면 그쪽에 마이너스를 이쪽에 플러스로 채울 텐데 미국은 그 플러스를 먹을 게 없지만 우리는 양쪽에다가 모두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의 지금 하락은 동일하게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조선방산이 워낙 강하지만 쫓아가는 건 좀 부담스럽고 조정 시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다음 차례를 좀 기다리는 게 나은데 그러면 IT 쪽에 여전히 조금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현도 매니저는 오장 디펜스 전략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오늘 선택한 또 뭐 섹터가 있는지.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조선 방산 바이오는 물론 조정시 매수를 해야겠지만 뭐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시면 신고가를 계속 그리고 있는 게 조선 방산 뭐 바이오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간다고 해서 우리가 좀 피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뭐 6개월, 1년 지났을 때도 이쪽만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LNG라는 모멘텀이 단순 어떤 재료 하나가 아니라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 기간 또 4년 동안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놓은 거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방산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 뭐 무시당하고 돌아갔거든요. 유럽이 또 응원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미국의 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협력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 이쪽은 저는 이번 연도 내내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선 방산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좀 그 옆으로 좀 피해둔 것보다는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런 쪽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조선 쪽에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고점 말씀드리고 또 급등하고 있는 건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또 이 LNG 쪽의 종목 하나 말씀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LNG 관련돼서 본행제구나. 본행지죠. 본행지에서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참 이게 뭐 죄송합니다. 뻔한 것들이 좀 우리가 창의성이 좀 다양성. 오늘 뭐 대체거래소가 또 출범한다고 하는데 물론 종목은 되게 제한적이겠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이렇게 좀 확장성을 띄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게. 근데 창의성을 볼 수 없는 게 지금 가는 것만 가는데 내가 가는 것만 잘 사도 수익이 잘 나는데 굳이 안 가는 쪽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서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뭐 시장의 흐름이 끊길 때까지는 계속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현실을 지키자. 그거 준비해서 또 옮겨주시고. 자, 김종현 회사께 또 마무리 져야 되는데 아까 뭐 결론은 대충 들었는데 내일은 어떤 그림이 좀 펼쳐질까? 우리는 항상 그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아침에 뭐 뉴욕이 어떻게 되고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뉴욕이 또 꼬꾸라질까? 아니면 또 거기가 방어적으로 뭐 수성이 된다면 내일은 우리는 뭘 또 찾으러 갈까? 이런 거를 좀 한다면. 네, 일단 만약에 내일도 미국이 그 기술주 중심으로 꼬꾸러진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영향이죠. 코스닥은 심리잖아요. 그죠? 네, 일단 그리고 시가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건 뭐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일단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조선방산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 계속 뭐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신규 매수를 고점 부근에서 그것도 이제 전고점 또 왔는데 이 가격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다만 뭐 해당 산업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LNG 쪽에 예를 들어 조선주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관광 수출하는 세아제금 같은 것들은 만약에 관세 때려 맞아도 미국의 일정 부분의 쿼터는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주 쪽에 대표 철강주를 본다면 포스코가 아니라 동국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뭐 포스코를 이길 기업이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전체 매출의 비중으로 보면 조선용우파는 동국제강의 가장 우위니까 상대적으로 조선
쪽에 아니 그 철강 쪽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반도체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림으로 가도 메모리, 비싼 메모리는 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소부장 쪽이라든지 대형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꼭 두려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점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현실적 대안을 또 제시해 주셨네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로부터 오후장 디펜스 전략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